28년간 매일같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요. 웃어야 할 때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지만 맛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1978년의 어느 날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던 할머니의 딸은 사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배 의사였던 사위와 결혼한 지 1년, 임신한 지 8개월. 실종 당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수련의 과정까지 마쳤던 딸은 출산 후에 일할 병원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부부가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할머니는 딸과 사위를 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두 다리로 걷고 뛰면서 그들의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28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할머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28살의 장성한 청년. 그는 28년 전 딸의 뱃속에 있었던 손자였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할머니의 딸은요, 손자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8년 3월의 어느 날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할머니의 딸이었던 카테리나 부부의 집에 들이닥쳐요. 두 부부를 붙잡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납치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난데없이 이들이 끌려갔던 곳은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해군 기술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지 건물의 역할만 했을 뿐 실제로는 수용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던 신혼부부가 왜 수용소로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이날 이후 할머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근방에 있다는 모든 수용소를 찾아다녀요. 딸과 사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서였죠. 수용소 정문 앞에서 딸과 사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며칠 밤을 새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요. 여전히 할머니는 그들이 왜 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딸과 사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해 있는 마요 광장입니다. 5월의 광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궁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주요 행사들이 바로 이곳에서 열리곤 하죠. 광장에 딱 처음 들어서면요, 한가운데 높은 오벨리스크가 눈에 띄고요. 대통령 궁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둘러보면 광장 바닥에서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얀색 두건을 그린 그림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뿐이 아니네요. 이렇게 여러 개의 두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6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군정 쿠데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40년이 넘도록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하얀 두건을 쓰고 이 장소에 모였던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매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사실일 텐데요. 그들이 그토록 꾸준하게 집회를 이어왔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집회의 구성원이었을까요? 마요 광장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 희생자의 가족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소로 끌려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던 거예요. 군정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 해였던 1977년 5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는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들의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위협과 회유에도 그녀들은 굴하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딸과 사위를 잃은 할머니도요, 이 집회에 수십 년간 참석하면서 가족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임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곧 그녀들이 빼앗긴 자식들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사실 이 집회에 나온 어머니들의 수 이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이 시작된 1976년부터 민주화로 그들이 물러났던 1983년 사이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행되었던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더러운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이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는지, 그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의 인물은 아르헨티나의 43대 대통령이었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입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요. 아르헨티나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군 장성으로 성장한 그는요, 1973년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5년 당시 42대 대통령이었던 이사벨 페론이 비델라를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던 비델라는 마음속에 커다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계획을 1976년도에 실행을 하게 돼요. 그해 3월 24일, 76년도 3월 24일입니다. 그때 비델라는요, 이사벨 페론 정부의 일부 실정을 빌미로 쿠데타를 단행하여 이사벨 페론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냈고요. 아르헨티나의 43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후 1981년까지 5년간 집권을 합니다. 그는 곧바로 군사평의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법관의 70%를 교체합니다. 이렇게 비델라를 중심으로 군부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자 아르헨티나 전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시위를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의견, 심정적인 반대자까지 그들에겐 모두 방해물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결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납치되고요. 수용소로 끌려가 무자비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재판도 거치지 못한 거죠. 또한 불순분자로 지목된 인사들은요, 체포된 뒤에 약 340여 개의 비밀 수용소에 기한도 없이 갇히게 됩니다. 주 피해자들은요, 학생, 기자, 페론주의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게릴라 혹은 동조자들이었습니다. 심정적인 동조자들도 모두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군 장교까지 직업에 관계없이 잡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비델라의 군부 독재 기간에 실종이 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최소 9,000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실종자가 최소 8,960명에 이르고요. 그 중에 86%가 35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30%가 여성이었고요. 또 그 중에 10%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언급한 자료만 가지고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250명에 가까운 임산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이런 여성들 외에도요, 수용소에서 군 간부들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신 기간을 거치고 힘겹게 수용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산모들은 버려졌고요.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던 경찰이나 군 간부들의 집에 강제로 입양이 되거나 팔아넘겨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이 비델라가 자국의 기업 상당수를 국영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수익을 챙겼던 거죠. 사리사욕을 채운 겁니다. 1975년 4%까지 떨어졌던 이 빈민율이 단번에 38%까지 올라갔고요.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집권 당시 그가 했던 수많은 만행들을 찾아보고 희생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면서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야간 비행이라고 알려진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용소 내의 군인들이 매주 화요일 새벽마다 20명의 비협조적인 죄수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느꼈을 때 비협조적인 죄수를 말하는 건데요. 비협조적인 죄수를, 여기서 죄수라는 표현도요,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제가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손발을 묶어서 연병장에 대기 중인 비행기에 태운 뒤에 강 혹은 바다의 산채로 버렸던 일을 뜻합니다. 이게 야간 비행이라고 일컬어졌대요. 아이를 낳은 산모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기를 원하는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중에 몇 명은요, 시위 도중에 연행되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마냥 좀 평화롭게 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임기 5년간 저지른 만행으로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는 1985년 라울 알폰신 대통령 시대에 무기형을 선고받고요. 5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90년 카를로스 메넴 정부에서 실시한 범법자 사면으로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비델라는 집권 시기에 벌였던 강제 입양에 관해서 다시 무기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보내졌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나이가 70세로 많다는 이유로 주거 복역을 하게 됩니다. 처벌의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2003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정부가 들어선 후였습니다. 군부 정권의 인사 수백 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거죠. 결국 2008년 비델라는 주거 복역에서 감옥으로 옮겨졌고요. 2년 뒤에 키르치네르 정부에서는 과거 메넴 정부 때에 범법자 사면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범법자 사면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하여 인권 탄압 혐의로 비델라에 대한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2012년 7월에 아르헨티나 법원은 비델라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를 강제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입양시켰다고 했었죠. 그 아기 납치 혐의에 대해서 50년형을 또 선고를 하게 되죠. 비델라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레이날도 비뇨네가 15년형, 당시 그 일에 관여했던 수용소의 책임자와 의사 등에게는 징역 15년에서 최대 40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다음해 5월, 2013년 5월이죠.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웠고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는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소재한 마르코파스 감옥에서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비델라는 고향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 시위까지 벌이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우여곡절 끝에 그는 고향에서 50km나 떨어진 사설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제안한 막대한 보상금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의 추모시설 건립 제안에도 반대했죠. 자식들의 정신을 화석화시켜서 돌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진실규명입니다.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정부가 희생자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집회는 매주 목요일 3시 반, 그곳 마요 광장에서 42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벌어진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